일교차가 큰 환절기, 혈압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특히 고혈압 환자는 기온 변화에 더 민감한데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계속 어지럼증을 제 같은 경우는 머리가 계속 어지럽거든요. 저도 겁이 났고 솔직히 어느 날 그만 코에 피가 나와갖고 놀래갖고 이제 그때 갔으니까 그때 알았죠.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 방치할 경우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데요. 관리에 따라 생과 사를 저항하는 무서운 질환 고혈압. 온대 TV 닥터 동일의원 순환기내과 정수룡 과장. 고혈압은 흔히들 침묵의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거나 당뇨와 비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철저한 고혈압 치료만이 합병증에 대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혈압과 합병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고혈압 얼마나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계십니까? 근데 실제로 내가 고혈압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합병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각 증상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자칫 방치하면 합병증을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고혈압과 합병증 제대로 극복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동의의료원 순환기내과 정수룡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혈압은요, 과장님, 혈압 관리는 정말 건강 관리 중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 갈 때마다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혈압 체크기도 하고요. 이게 얼마나 자주 체크하는 것이 정상적인가요? 네, 혈압 체크는 가능하면 자주 체크하는 게 좋겠죠. 가능한 자주, 예. 이게 정답인가요? 네, 하지만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네. 2번 정도 체크를 하여서 예. 고혈압이 의심이 된다면 24시간 혈압 검사를 하여서 정확한 고혈압 유부를 진단받고 네.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요즘에 일교차가 좀 큽니다. 네. 좀 환절기기도 하고요. 한 10도 정도 나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고혈압 환자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온이 10도 증가하게 되면 네. 수축기 혈압이 13, 이완기 혈압이 6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혈관이 탄력성이 잃어서 네. 혈압이 증가하게 되고 이때 보면은 교감신경이 예. 또 항진되어서 혈압의 증가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 혈압도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면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혈압 수치가 정상이 얼마에서 얼마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120에 80. 오, 정답. 예. 80에서 120이 정상 수치인 거죠, 과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측정하는 혈압은 135에 85 미만이면 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혈압은 통상적으로 120에 8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20은 수축기 혈압, 네. 80은 이완기 혈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축기 혈압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전신으로 피를 보낼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네, 반대로? 이완기 혈압은 반대로 온몸을 돌고 난 이후에 피가 심장으로 돌아올 때 예. 심장이 받는 압력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정상과 적정 수치가 나왔는데 네. 지금 빨간 부분이 고혈압인 거죠. 네,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가 있고 네. 이완기 혈압이 135 이하, 수축기 혈압이 85 이하이면 정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예. 혈압이 140에 90 이상인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는 사망률이 정상인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철저한 고혈압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근데 지금 정상과 적정 수치로 누구나 처음에 태어날 때는 대부분은 이렇게 태어나는데 살아가면서 혈압이 점점 높아진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고혈압의 원인은 어디에 있죠? 고혈압의 원인은 예. 크게 1차선 고혈압, 2차선 고혈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네, 1차와 2차. 1차선 고혈압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혈압이 네. 높아지는 경우,
그리고 가족력, 예. 유전적인 문제겠죠. 가족력이 있는 경우 네. 그런 경우가 1차성 고혈압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 유전은 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요? 보통 보면 양친 부모가 네. 다 고혈압인 경우에는 자녀분의 80%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그럼 영향을 받네요. 네,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중 한 분만 네. 고혈압이 있어도 적게는 25%, 많게는 45%에서 자녀에서 고혈압이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비만, 운동 부족, 흡연, 네. 소금의 섭취, 염분에 의한 과민 반응, 저칼슘증, 네. 알코올의 과다 섭취, 예. 스트레스 등도 1차 고혈압의 원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본태성 고혈압이 이런 1차성 고혈압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본태성 고혈압은 원인을 잘 알지 못하는 1차성 고혈압을 흔히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2차성 고혈압은 원인이 있는 겁니까? 네, 2차성 고혈압은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예. 약 10%의 경우에서 2차성 고혈압을 일으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면 무호흡증, 신장 질환, 그리고 대동맥 기형 중에서 대동맥이 좁아져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부신 질환, 신장 질환 등이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임신 중에도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1차성과 2차성 원인이 없고 있고 결국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2차성 고혈압의 경우 원인 질환만 없애주면 고혈압 약을 굳이 복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혈압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혈압이 높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예. 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무섭네요. 네. 얘기가. 혈압이 높다라고 자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간혹 어지럽다, 네. 뒷목이 뻣뻣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코피가 난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혈압의 합병증이 발견되어서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 고혈압을 진단받게 되고 약물 복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증상이 어지럽다, 머리가 좀 아프다, 뒷목이 좀 당긴다. 그 정도는 사실 우리가 혈압이 꼭 없더라도 좀 스트레스 받으면, 그죠? 아이가 속을 썩인다는 남편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고혈압은 방치되기가 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고혈압으로 치료받고 계신 환자가 계셔서 저희가 직접 만나봤거든요. 들어보시죠. 고혈압 있는 거 몰랐는데 어느 날 이제 그냥 코에 피가 나고 막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겁이 나서 이제 병원을 가니까 혈압이 그만이 오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맨날 저혈압이라 이랬어 옛날에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는 200에 90이 나왔어요. 205에. 내가 저혈압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찌 일으키면 올라갔나 싶어가지고 특별한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증상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순간적으로 한 170까지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입원도 한번 했거든요. 입원도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는데 뒷목이 좀 이제 뻣뻣하고 계속 어지럼증을 좀 제 같은 경우는 머리가 계속 어지럽거든요. 매번 주기적으로 재보니까 150에서 170 사이로 계속 나오니까 저도 겁이 났고 솔직히. 뒷목이 당긴다는 증상을 호소해 주셨어요. 근데 저도 사실 혈압은 없는데 뒷목이 막 당기고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혈압 때문에 당긴 증상하고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서 두통 때문에 아픈 증상하고가 비슷합니까? 조금 다릅니까? 양상이? 고혈압에 의한 뒷목 땡김과 네. 스트레스나 네. 그리고 요즘 컴퓨터를 자주 사용해서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에 의한 통증은 구별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네. 증상이 비슷하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혈압이 있나 하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한 번쯤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 그 한 30세 이상 성인 중에서 어느 정도가 고혈압 환자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30세 이상 네. 약 3분의 1가량이 아이고. 고혈압 환자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혈관이 사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분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혈압이라는 건 다 이 혈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장기에도 손상을 줄 텐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공격받을 수 있는 장기가 어디죠? 뇌, 뇌. 예, 그리고 심장 혈관, 예. 그리고 신장, 콩팥이라고 하죠. 신장. 그러면 그리고 우리 뭐 눈까지. 눈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 고혈압성 뇌출혈의 경우에는 뇌에 있는 혈관은 아주 가늘고 약하기 때문에 장기간 고혈압에 노출되게 되면 네. 혈관이 얇아지고 예. 거기에 의해서 혈압의 영향으로 인해서 혈관이 파괴되게 됩니다. 예, 지금 그림상에 지금 혈관이 터진 모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피가 나와서 고여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고혈압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뇌주막하 출혈 경우와 뇌실질 뇌출혈의 경우에는 예. 한번 뇌출혈이 형성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반신불수가 온다든지 심한 경우면 예.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뭐 뇌출혈이다 이랬을 때는 외상을 입었을 때 넘어졌거나 부딪혔을 때 뇌출혈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그림은 자주 봤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혈압이 높아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터질 수도 있단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무섭네요. 우리 대동맥류 같은 것도 그 꽈리가 터지면은 결국은 심한 두통과 함께 뇌출혈이 되는 거잖아요. 예, 뇌동맥류 같은 경우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뇌동맥류도 고혈압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뇌동맥류가 예. 원래 기형적으로 뇌혈관 기형을 동반되는 경우 외에는 네. 혈압이 계속 높게 되면 네. 뇌혈관의 벽이 얇아지고 그래서 거기 압력에 의해서 네. 터지게 되면 뇌출혈을 동반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고혈압성 뇌출혈 정말 이 무서운 사태까지 오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전조 증상 같은 건 없을까요? 통상적으로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에는 네. 두통과 구역, 네. 구토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다량의 출혈이 일어날 경우에는 좌측 뇌출혈이 발생되게 되면 우측 상하지 마비와 언어 장애 등이 동반될 수가 있고 네. 우측 뇌출혈의 경우는 좌측 상하지 마비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비가 되기 전에 내가 두통이 평소와 다르게 너무 심하다 또는 구역감이 있다거나 실제로 구토를 한다 그러면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야 되나요? 네, 그럴 경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두통 그리고 급작스러운 어지럼증, 예. 구토와 구역이 있을 경우에는 예. 반드시 응급실을 방문하여서 네. 전문의와 상의하여서 뇌 CT라든지 MRI 검사를 하는 것이 뇌출혈의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혈압이 평소에 있다면 당연히 그럴 것이고 난 혈압이 없는데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네? 그렇다 하더라도 병원에 한 번쯤은 방문하셔서 꼭 체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뇌와 심장, 신장 그리고 눈까지 정말 우리 신체에 뭐 중요하지 않은 장기는 없지만 정말 중대 장기에 모두 공격할 수 있는 게 고혈압이다. 네. 지금 뇌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게 심장입니다. 네. 예, 심장에는 어떤 손상을 줍니까? 오랫동안 심장이 압력을 받게 되면 예. 판막 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심장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네. 그에 따른 2차적인 변형으로 판막이 폐쇄부전이 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심장이 두꺼워진다든지 그리고 나중에는 심부전,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온몸의 산소 공급과 혈액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네.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판막이 원래 팔랑팔랑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판막이 어떤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판막이 고혈압에 의해서 오래 노출되게 되면 네. 나갔던 피가 역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네. 판막에 의해서 나갔던 피가 네. 다시 역류하여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 이런 경우가 지속된다면 예. 심장의 기능이 감소하게 되겠죠. 예. 그럼 판막 질환이 그렇게 지속이 되면 지금 중간 그림에 심근 허혈이 되고 네. 더 심해지면
심부전증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실제 그 고혈압 조절이 잘 안 돼서 심장병으로 이어지는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네. 조기 진단을 하시게 되면 전혀 문제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기 진단은 판막 질환 조 단계에서 판막 질환이든 어떤 단계든 관계는 네. 없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는 의료기관이 많이 생기고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심각한 합병증으로 오시는 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어머니 세대, 아버님 세대에서는 의료기관의 접근성이라든지 네. 그리고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서 미루다 보니까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 발견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국에는 네. 심부전의 증상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고혈압성 심장 질환은 어떤 증상을 호소하게 되나요? 심부전이 동반되게 되면 갑작스러운 몸무게 증가가 오게 됩니다. 얼마나 갑작스럽게 얼마나 불어요?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0.9kg에서 2.2kg까지 증가하는 경우가 하루에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하지 부종 및 복부 팽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몸이 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복부 팽창은 간 비대로 인해서 복수가 차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호흡 곤란, 기침. 기침은 처음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마른 기침으로 시작되다가 점점 증상이 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감기도 아닌데 기침을 한다. 마른 기침을 하게 되겠죠. 기침은 왜 하는 거예요? 폐에 예. 있는 압력이 증가되고 네. 그리고 폐에서도 점점점 물이 차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게서 이제 폐부전을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심부전이 있게 되면 폐부전, 폐부종까지 동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피로감을 호소한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예. 피로감을 자주 호소하시게 됩니다. 예. 피로감을 호소하신다는 것은 비특이적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어, 물론 심장이 안 좋은 경우도 피로감을 호소할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몸무게가 갑작스럽게 증가하거나 붓거나 호흡하기가 좀 불편하고 기침이 나오고 또 피로감을 호소한다면 고혈압성 심장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네,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자, 심장과 뇌 살펴봤고 한 가지가 또 어디였죠? 신장이었어요. 예, 콩팥. 그리고 눈이 있는데 콩팥은 그러면 고혈압으로 인해서 어떻게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걸까요? 콩팥과 신장은 예. 신장과 심장은 떼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기관들입니다. 예. 전부 다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의 압력이 높으면 그 압력 자체가 콩팥으로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고혈압에 신장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예. 신장의 기능이 감소하여서 전해질 이상 네. 그리고 부종 그리고 종국에는 만성 심부전에 이르게 됩니다. 예. 만성 심부전도 있고 고혈압으로 인해서 만성 신부전까지도 될 수가 있다는 네,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성 심부전의 경우에는 네. 염분 섭취 제한뿐만이 아니라 이뇨제 그리고 상당량의 고혈압약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장에서 적당한 압력으로 이렇게 펌핑이 돼야 신장도 무리가 가지 않는데 이렇게 세게 고혈압으로 높게 펌핑이 되면 결국 신장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망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장이 나빠도 결국은 이 고혈압이 올 수가 있습니까? 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호 좀 안 좋은 인과관계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고혈압성 신장 질환의 경우에는 예. 초기에는 다뇨, 소변을 많이 누는 거겠죠. 네. 야뇨, 밤에 소변을 누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야뇨는 우리 다 누구나 밤에 좀 한 번씩 일어나서 화장실 가게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더 자주? 자주 얼마나요? 하겠죠. 한 서너 번이라든지 어. 그래서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예. 피곤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혈압성 신장 질환으로 인해서 말기가 되면 피로감, 불면증, 식욕 부진, 호흡 곤란 그리고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요독 수치가 높아져서 구토라든지 빈혈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신장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 망가집니다. 그럼 투석까지도 갈 수 예. 있나요? 심한 경우에는 만성 심부전에 의해서 예. 복막 투석과
혈액 투석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결국은 투석을 하면서도 혈압 관리는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뇌, 심장 그리고 콩팥 한 가지 남은 게 이제 눈 말씀해 눈입니다. 주셨는데 네. 눈도 참 중대 장기잖아요. 네. 어떤 그 손상을 받습니까? 눈의 경우에는 예. 왼쪽에 있는 것이 정상 안구입니다. 네. 그리고 망막에 보면 깨끗하죠. 하지만 고혈압성 망막증을 가진 경우에는 지금 보면 혈관이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정상과 네. 고혈압성 네, 망막증은. 고혈압성 망막증의 경우에는 혈관이 파열되어서 이렇게 점상 출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점처럼 생긴 게 그 터진 건가요? 네. 혈관이 파열되어서 압력에 의해서 고혈압의 압력에 의해서 예. 망막혈관이 파괴되어서 출혈이 맺히는 경우입니다. 언뜻 드는 생각이 지금 이거는 망막증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 흰자에 출혈돼서 이렇게 뭐 점이 생길 수도 있고 빨간 그 핏줄이 설 수도 있잖아요, 네. 과장님. 이것도 혹시 뭐 혈압이 높으면 뭐 출혈이 더 잘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네. 렌즈를 끼게 되면 자극에 의해서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거는 그보다 더 안쪽 예, 망막에 망막 상이 맺히는 망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혈관이 터지거나 손상을 받아서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궁금한 게 지금 눈, 신장, 또 심장, 뇌 다 합병증을 말씀해 주셨는데 고혈압을 어느 정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렇게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건지 뭐 구체적인 보통적으로 네. 고혈압성 망막증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보통 고혈압을 15년 이상 방치를 하게 되면 네. 고혈압성 망막증을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약도 안 먹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 그리고 고혈압성 망막증이 왔다고 하더라도 네. 신속한 고혈압 치료를 하게 되면 전혀 문제없이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방치됐다가 어쨌든 이런 사태가 왔어요. 그러다가 그 시점에서 치료가 들어가면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보다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상태 유지뿐만이 아니라 예. 좋아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네. 확실히 고혈압의 치료는 좀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질환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동해의료원 순환기내과 정수룡 과장을 모시고 고혈압과 그 합병증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방치하면 합병증이 생기는 고혈압, 15년이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오랫동안이나 방치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세요? 자각 증상이 별로 없어서? 최근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겠죠. 의료의 접근성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네. 이런 게 전부 다 낮아졌기 때문에. 예. 하지만 젊으신 경우, 젊은 분의 경우는 자기가 본인이 전혀 혈압이라고 모르고 있는 경우, 눈이 침침해서 왔다. 네. 이런 경우 보면은 간혹 발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합병증이 어느 부분이 좀 취약하게 더 빨리 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합병증은 천천히 예. 소리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소리 그래서 없는 거 고혈압은 무서워요. 침묵의 살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소리 없는 저승사자라는 예, 별명까지 맞습니다. 있다면서요? 예. 별로 듣기 안 좋죠. 그러면 간단한 혈압 체크만으로도 얼마든지 고혈압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검사부터 받을까요? 네. 저희들이 병원에 오게 되면 먼저 혈압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 혈압 검사에서 고혈압이 의심된다면 24시간 혈압 검사를 하여서 혈압의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동반 질환의 유무를 알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를 검사를 하여서 예. 심장이 두꺼워져 있다든지 심장 판막 질환이 와 있다든지 예. 이런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초음파를 하시는 장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의 생김새를 일단 볼 수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뭐 검사 방법은 받는 입장에서는 별 부담이 안 되시죠. 예, 심지어 뭐 우리가
그냥 피부과나 정형외과 가도 기다리는 동안 혈압 재세요 그렇게 말씀 듣죠. 그래서 팔 쑥 넣어가지고 이렇게 혈압 재잖아요. 근데 이거 잴 때마다 다르게 나오던데요. 어떨 때는 막 높게 나오다가 어떨 때는 나 저혈압인가 싶을 정도로 낮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게 좀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보통 혈압을 체크할 때는 예. 정확한 혈압 체크가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혈압 측정 시 주의할 사항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운동 후에 한두 시간 지난 후에 혈압을 재는 것이 좋겠고요. 예. 그리고 흡연, 커피를 마신 경우에는 30분 후에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이나 커피 마신 후에는 혈압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높게 거죠?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술을 드신 후에는 예. 혈압 측정이 불가하므로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날은 그냥 술을 마셨다면 혈압을 재지 말아야 안 재는 것이 좋겠죠. 예. 그리고 5분 정도 휴식 후에 혈압 측정하는 것이 정확한 혈압을 재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 왜 두꺼운 외투 같은 거 입고도 이렇게 쑥 넣어서 혈압 재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근데 옷을 입고 아니면 옷을 벗고 여름에는 반소매니까 차이가 있어요? 네, 두꺼운 옷을 입고 재면 네. 아무래도 혈압은 낮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가벼운 예. 옷차림에서 재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기계로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병원 가면 왜 예전에 해주던 방식 있죠. 뭐죠? 이렇게 감아서 간호사분들께서 이렇게 펌프 이렇게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혈압계, 아, 수은 혈압계. 수은 혈압계예요. 예. 예, 그렇게 재는 혈압하고 이게 그 정확도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지. 기계로 재는 혈압계는 네.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호사들이 측정한 혈압은 130에 80, 135에 85가 나오겠지만 네. 기계로 재는 혈압은 137, 127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기계가 더 예민해요? 예민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은 혈압계가 전부 다 예. 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부분 다 병원에 가시면 기계식 혈압계로 아마 측정이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렇게 검사를 통해서 혈압이 좀 있다, 진단을 받으시면 이제 치료에 들어가잖아요. 치료는 네. 빠를수록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완치를 완전히 정상 혈압을 목표로 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혈압을 가지고 평생 내가 관리를 해야지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건가요? 고혈압은 완치되는 질병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한번 실질적으로. 높아지면 정상으로 낮춰지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적정한 혈압 치료를 하면서 예. 생활요법, 쉽게 말해서 생활 개선, 몸무게를 뺀다든지 절주를 한다든지 네. 흡연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혈압을 정상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혈압을 체크해서 정상 혈압이 되더라도 약물을 끊게 되면 지속적인 혈압 체크를 하여서 또다시 혈압이 증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와 생활요법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는 게 치료 방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한 번 먹게 되면 뭐 1년이나 2년은 그냥 보통으로 넘어가나요? 약을 네, 복용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럼 평생 평생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 하지만 평생 드셔도 예. 합병증만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면 네.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평생 먹게 되는 약에는 혹시 부작용이 없을까 이런 생각 당연히 하게 되죠. 물론 뭐 합병증만 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약의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혈압의 종류에 따라 혈압약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뇨제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전해질 불균형이라든지 성적 기능 이상이라든지 네. 경미한 간 기능 이상 그리고 식욕 부진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혈압의 합병증이 무섭다는 것도 알았지만 치료만 잘한다면 그 합병증은 정말 기호일 수가 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런 또 희망적인 치료 방향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나와 계신 분들 평소에 혈압 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뭐 한 달 이내에 나 혈압 체크해 본 적 있다 하신 분 계세요? 계세요? 어디서 하셨어요? 병원에서 마이크 한번 드시고, 네. 병원에서 하는 혈압 체크기 했는데 네. 140 넘게 나왔어요.
평소에 혈압이 좀 있으세요? 젊었을 때는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생리 끝나고 갱년기 접어들면서부터 혈압이 130에서 14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폐경이 된 이후에는 예. 혈압이 확 올라가더라. 예. 근데 여름에는 좀 적게 나오는 것 같고요. 한 130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네. 겨울 되니까 140이 넘어요.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걱정이 되어서 예. 궁금합니다. 그렇게 140 정도 확인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안 됐어요. 아, 지금 약은 아직 안 드시는 거죠? 예.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네,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혈압이 상승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하나는 중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네. 호르몬 밸런스가 깨어져서 생기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중년이 되면서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의 변화와 그리고 체중 증가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정도 혈압을 가지고는 정확한 고혈압이라고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24시간 고혈압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네. 고혈압이 진단된다면 고혈압 약을 드시는 게 맞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생활 개선요법, 몸무게를 줄인다든지 예. 짠 음식을 줄인다든지 아.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네. 방법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아, 평소에 이런 생활요법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뭐 싱겁게 드신다든지. 예,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요. 예. 음식을 좀 많이 먹기는 해도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뵙기에는 날씬하신데요. 근데 갑자기 혈압이 막 높아져요. 아, 엄마가 사실 혈압이 있어요. 아버님은 그런지, 없으신데. 예. 그래서 그런지 혈압이 조금 높아져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아무래도 신경을 좀 쓰시면서 추적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또 계실까요? 아, 예, 옆에 분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혈압은 없는 상태인데. 아, 지금 없으세요? 예. 네. 이제 신경을 쓴다거나 이러면 좀 뒷목이 좀 뻣뻣하다거나 좀 머리가 좀 아플 수 있는 이런 두통이 상- 있다. 예. 예. 얼마나 그런- 자주 느끼세요? 조금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고혈압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예, 그게 궁금해요. 네. 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고혈압 영향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호소하시는 것은 고혈압이 인한 증상이 아니고 네. 근골격계 질환이나 안 그러면 신경을 많이 써서 생기는 것으로 네. 생각되어집니다. 누가 옆에 뭐 속상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참 여자들은 어깨도 결리고 진짜 목도 뒷목도 당기고 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꼭 고혈압은 아니다.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반대로 고혈압이 있으면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무증상이 더 많지만. 자, 또 궁금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시네요. 어떤 점 궁금하세요? 고혈압하고 상관없는 저혈압을 한 오. 10년 정도 이렇게 전에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반대로 병원에서. 혈압이 예, 예. 낮으세요. 그런데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좋은 약이나 뭐 우리 식품 흔히 양파라든지 좋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저혈압은 어떻게 좋은 예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그럼 병원에서 진단받으셨을 때 혈압이 어느 정도셨어요? 한 100에 50 정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100에 지금도 50. 그렇게 지금도 떨어지고 그러시고. 있고. 예. 근데 증상은 별로 못 느끼세요? 증상은 가끔씩 뭐 뒷목이 땡기다든지 아, 머리가 역시 심하게 뒷목이 한 번씩 예. 아픈 경우도 있고. 예.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호소하시는 걸로 봐서는 네. 저혈압과 뒷목이 땡긴다는 것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고요. 예, 역시 또 속 썩이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심각한 출혈이라든지 폐혈증 같은 네. 중한 병이 있을 경우에 저혈압이 동반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체질적인 저혈압은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 고혈압을 가진 사람보다 혹은 정상혈압을 가진 사람보다 네. 저혈압을 가지신 분의 평균 수명이 10년 정도 더 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아, 네. 그러면 오히려 그 건강 관리만 잘하시면 장수하실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셨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런 그 혈압이 낮더라도 병원에 특별히 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한 분 더 혹시 계실까요? 네, 어떤 점? 저희 남편이 네. 한 10년 혈압에 먹은 지가 한 10년 됐는데 고혈압으로요? 예. 근데 이제는 한 번씩 이제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먹고 있는데 그 한 번씩 이제는 그 1박으로 어디를 놀러를 갔다든지 이러면 이럴 때 이제는 미처 혈압 약을 못 챙겼을 때 거기 이제는 좀 막 불안해하고 이러던데 그걸 하루 뭐 이틀 정도 안 먹어도 몸에 이상이 없는가 그
지켜주고 싶어서요. 네. 하루에 얼마나 자주 약을 드셔야 되죠? 아니 하루에 한 번씩 아침마다 번씩? 계속 먹던 사람이 이제 만약에 어디 놀러 갔다 근데 못 챙겼다. 그럼 이거 안 맞아요.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닌 그런 생각을 막 하더라고요. 네, 뭐 하루 이틀 아니라 진짜 뭐 하나 출장 며칠 갔는데 안 가져왔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하루 이틀 정도 빠지는 거는 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가능하면은 네.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예. 하지만 일주일이라든지 2주일이라든지 장기적으로 혈압약을 끊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다시 혈압이 높아질 수 네,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까 정상 혈압만 어느 정도 찾으면 끊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 정상 혈압이 유지되다가도 약을 네. 끊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결국은 그냥 계속 먹는다는 생각으로 쭉 복용하는 것이 관리. 합병증 예방에는 아주 좋겠죠. 그러게요. 네. 합병증 오면 큰일 나니까요. 예. 자, 앞에서 무슨 뭐 그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생활요법을 계속 강조를 해 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도움이 되는 그 뭐 양파도 말씀을 해 주셨고 식습관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우리가 그 식탁을 좀 어떻게 꾸미는 것이 고혈압에 도움이 될까요? 고혈압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주는 것은 소금입니다. 역시 나트륨. 네,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성인 소금 양을 1g에서 3g 섭취를 줄이게 되면 네. 오히려 혈압약을 쓰는 것보다 더 혈압을 조절 잘 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약보다 소금 네. 적게 쓰는 게 낫네요. 1g에서 3g 하니까 좀 잘 안 와닿는데 어느 정도 줄이면 좋을까요? 한 티스푼 하나 정도? 네. 하루에? 예. 아, 그래서 3g이면 한 3스푼 정도 되겠죠. 네. 예. 그리고 나트륨이 많은 국, 찌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념에 다시마 육수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식초 양을 늘린다든지 식초를 늘려요? 예, 식초 양을 늘리게 되면 예. 새콤한 맛에 짠 느낌을 대신 조금 느낄 줄일 수 수는 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래서 양념과 소스는 따로 준비해서 각자 찍어 먹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미리 간을 해놓으면 좀 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 섭취량을 줄여서 체내 콜레스테롤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견과류 등을 먹음으로써 불포화 지방산을 증가시켜서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고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뭐 건강식품에 이제 따로 챙겨 드시는 거 뭐 양파즙도 있을 수 있고 또 드시는 거 있으세요? 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까, 실제? 양파 또한 예. 채소의 종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관계는 없겠습니다. 아, 관계는 없나? 예. 그러면 오늘부터는 한 티스푼에서 3티스푼까지 좀 줄이시고 이거 좀 만만치 않은 양인데, 그죠? 하루니까. 그럼 맛이 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예. 식초를 조금 가미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소금의 양은 줄이고 식초는 늘리고 네. 그리고 국이나 찌개, 국물 섭취는 좀 줄이는 게 좋겠다.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좀 맛있게 식탁을 꾸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 자, 또 하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고혈압을 예방하는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요즘 같이 일교차가 큰 경우에는 온도가 10도 떨어지게 되면 네. 혈압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은 13, 네. 이완기 혈압은 6 정도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새벽 운동이라든지 아침 일찍 움직이는 것을 자제하시고 예.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한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실내 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씨 춥거나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을 때는 가급적 실외 운동은 자제하라. 네. 그럼 운동의 종류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고혈압 환자가 특별히 피해야 될 운동이 혹시 있습니까? 네. 특히 갑자기 힘쓰는 운동은 좋지 않겠죠. 근력 운동이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역기를 든다거나 으악하면서 들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가장 좋지 않고요. 아. 가장 좋은 운동은 수영, 자전거 타기, 네. 빨리 걷기. 그럼 유산소 운동인데요? 예.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힘을 쓰는 운동은 좋지 않겠다. 예. 그러면 혹시 지금 또 고혈압으로 약 드시고 계신 분도 많으실 테고 또 예방을 위해서 또 애쓰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어떤 강조의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철저한 고혈압의 치료만이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합병증만 예방된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안심하고 보장받을 수 있겠지요. 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은 사실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되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약을 챙긴다든지 이런 가족들의 배려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요법, 약물요법만으로도 합병증 없이 얼마든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혈압 건강하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의대원 손안기내과 정수영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없이 찾아와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뇌졸중. 전 세계적으로 2초에 1명씩 발병해 6초에 1명씩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낮에 아이고 밤이다 누워 자다가 아침에 일찍 좀 일났는데 또 어찌하느냐 정신 모르겠대요. 갑자기 아치게 희한하지. 그러네 어디 가서 물을 데도 없고 갑자기 딱 쓰러졌는데 더 어보다 나게 그대로 칵 쓰러져 버리더라. 운전 중에 갑자기 왼쪽이 힘이 없어졌어요. 왼쪽 손이. 그래가지고 저 생각인데 혀가 확 말리 들어가요.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와 자신은 물론 주변인의 인생까지 뒤바꿔버리는 소리 없는 질환 뇌졸중. 응급 상황에서 뇌졸중을 얼마나 빨리 대처하는지, 뇌졸중에서의 골든타임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인 당신의 인생을 좌우한다. 그 시간에 병원에 안 왔으면 저는 이 자축수죽을 못 쓰든가 사망을 했든가 그런 게 있었겠지. 그때는 참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빼야 더. 평소 잦은 음주, 비만, 흡연하는 생활 습관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환은 뇌졸중의 위험도를 높인다. 뇌졸중은 치료 이후에도 신체장애, 언어장애 등의 극심한 후유증을 남겨버리는 무서운 질환. 그러나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미리 알아채고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는다면 충분한 치료와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 뇌졸중이다.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률 1위, 최근 안전지대로 생각했던 30, 40대도 더 이상 뇌졸중으로부터 안심할 수는 없다. 뇌졸중 환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활기찬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소리 없이 찾아와 삶을 뒤흔들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질환이 있죠. 바로 뇌졸중인데요. 최근에 5년 사이에 40대 뇌졸중 환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전지대로 생각했던 30, 40대마저 뇌졸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곽동원 선생님? 저도 이렇게까지 많으신 줄은 몰랐습니다. 국내에서 5분마다 한 분씩 뇌졸중 환자가 생기고 20분마다 한 분씩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한 40분 정도 되니까 이 40분 동안에도 환자가 8명이 생기고 그중에 2분은 사망을 하신다는 생각입니다. 한다는 얘기고요. 굉장히 환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골든타임이라는 이 금쪽 같은 3시간 안에 병원에 오시면 생존율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우리 삶을 뒤흔드는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혜병원 안철 병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뇌졸중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겨울에 생기는 병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랬죠. 그런데 네. 요즘 같은 시기에도 많이 생기나 봐요. 추운 겨울이 지나서 네. 봄이 오니까 옷을 얇게 입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여기 또 이제 추운 겨울에 운동을 못했다 해서 예. 운동을 하려고 이제 새벽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봄이 되면은 기온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일교차가 심하면은 자율신경계 이상을 초래해가지고 예.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을 한다 해가지고 혈압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뇌졸중이
걸릴 가망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주의를 네.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뇌졸중하면 대부분 다 겨울병으로 알고 계셨을 때 봄에도 이제 뇌졸중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뇌졸중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드라마에서 이렇게 뭐 김 부장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뭐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이런 광경 아마 생각이 나실 텐데 원장님 이 뇌졸중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병입니까?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과 같은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에 병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풍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네. 막혀서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그 피가 터진 거를 뇌출혈을 하고 예. 막힌 경우를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현재 뇌출혈과 뇌경색을 비교해 보면은 화면에 보다시피 뇌경색이 75%, 뇌출혈이 25%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뇌경색인데 예. 여기서 보면은 끔게 보이는 부분이 아. 이제 뇌경색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죽은 부분이죠, 저 부분이. 예.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뇌출혈인데 요 희게 보이는 부분이 예. 이 뇌출혈입니다. 피가 뭉쳐져 있는 거군요. 예. 네, 뇌졸중은 지금 뇌경색이랑 이제 뇌출혈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은 뇌출혈하면 이제 중풍이라고 생각을 많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말씀하시죠. 예. 같은 건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른 거고 대충 얘기하면 같은 겁니다. 좀 애매한 크게 말이 보면은 많은 같은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은 중풍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쪽에 마비가 왔다 해가지고 네. 옛날부터 현대학이 발달되기 전에 네. 그 쓰던 말이 중풍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비 있으면 무조건 중풍이라 하는데 예. 그런 네. 분들을 병원에 모시고 와서 검사를 해보면은 금방 소개해드린 뇌졸중 중에서 뇌출혈, 뇌경색뿐만이 아니고 드라마틱하게 이제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중에 환자 중에 한 분은 네. 65세 된 할아버지인데 집에서 자기도 모르게 한 달 전부터 한쪽 힘이 자꾸 빠지고 네. 그래 돼가지고 이제 이거 내가 지금 중풍이 왔구나, 이제 네.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네. 혼자서 꽁꽁 앓고 있다가 예. 네. 자식들 발견해가지고 모시고 와서 보니까 한 달 전부터 이제 술을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우리 외상을 많이 입어가지고 만성 뇌경막 혈종이 된 겁니다. 아하, 네. 만성 뇌경막 혈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로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머리에 조그만 구멍을 하나 내가지고 피만 제거하면은 그 마비가 바로 풀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비가 왔다 해서 내 중풍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지레 겁먹고 네. 병을 안 찾아가지고 더 이제 후유증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뇌졸중이라는 게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그냥 중풍인가 보다 하고 바로 그때그때 치료를 안 받으시고 이렇게 민간요법 같은 데 막 돌아다니시다가 나중에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도 많죠. 예. 그래서 그런 환자를 일선에서 볼 때마다 예. 상당히 안타깝죠. 그러니까요. 예.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중풍하면 또 치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뇌졸중이랑 치매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뇌졸중 중에서도 작은 뇌경색이 자꾸 반복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뇌경색이 넓은 부분에 있고 뇌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뇌조직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능이 다운돼가지고 치매가 올 수가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은 3명 중에 1명 그러니까 뇌졸중 앓은 3명 중에 1명이 치매로 빠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이지 아나운서 뉴스 하시잖아요. 네. 예, 뉴스 방송 이렇게 보도를 하실 때 우리나라의 질병으로 단일 그 사망률, 질병 사망률로 제일 높은 게 1위가 뭘로 보통 말씀을 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암이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리죠. 2위는 보통 뭐가 돼요? 2위는 저희가 그 콜레스테롤 시간에서도 배웠지만 예. 심혈관 질환으로 그렇죠.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요. 심혈관 질환이 2위가 될 때도 있고 네. 뇌졸중이 2위가 될 때도 있고 엎치락 엎치락 하거든요. 하는군요. 그 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뭐 암은 부동의 1위가 되는 건데 네. 단일 질환으로 보면 뇌졸중이 확실히 1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단일 질환으로 뇌졸중 1위고요. 근데 국내에서 사망률만 1위가 될 뿐 아니라 살아남아도 장애 발생률도 1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나이 드신 60대 이상에 많았으니까 네. 장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데 요즘처럼 젊은 사람들이 뇌졸중이 많이 생기면 장애 기간이 그만큼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흔히 노인에게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는 걸 때가 있지만은 네. 네. 요새는 40대에서 65% 이상 뇌졸중이 증가된 것으로 통계가 있습니다. 65%. 연령별 보면은 40대에서 50대가 38%로 많이 증가돼가 있습니다. 네. 젊은 사람에게 뇌졸중이 발생하는 거는 선천적 기형이 있다든지 혈관에 네. 모야모야병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정맥 기형 이런 게 있는 경우에 잘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심장 질환이 선천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심장 안에 찌꺼기가 혈전 찌꺼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또 이제 올라가 가지고 머리 위로 올라가서 뇌경색이 발생할 수도 네네.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설명을 드리면은 예. 네. 초등학교 2학년이 예? 달리기 하다가 예. 네.
갑자기 쓰러져서 병을 찾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어 보니까 네. 뇌출혈이었어요. 초등학생은 뇌출혈을 잘 일으키지 그러니까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혈관 검사를 해보니 예. 모야모야 병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를 적절히 해가지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 젊은 사람들도 안심을 못합니다. 더더욱이 또 이제 우리 요새 이제 흡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젊은 사람들 흡연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45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이 네. 45%가 흡연이 원인이었습니다. 아. 그 반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혈압의 원인은 네. 29%밖에 안 되었고 어.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담배를 끊든지 예, 예. 담배를 줄여가지고 예. 그런 요인을 그 노출을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그래프를 지금 보고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 50대 이하가 지금 45%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 그래프를 네. 보면요.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뇌졸중의 원인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원인을 좀 짚어주시면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예, 뇌졸중의 원인으로서는 고혈압이나 당뇨, 네. 흡연 이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고혈압인 경우에는 혈관벽에 혈압이 이제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네. 혈관벽이 딱딱해진다든지 두꺼워져 가지고 피가 적게 가서 뇌경색이 올 수도 있고 네. 혈압이 올라갔을 때 혈관이 사실은 이제 늘어났다 줄었다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탄력이 없어지니까 그 압력을 이기지를 못하고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혈압이라든지 심장질환 같은 거는 있으신 분은 그런 요인이 없으신 분에 비해서 4배 내지 5배 정도 잘 오는 거로 뇌졸중이 잘 오는 거 되어 있습니다. 나이라든지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이런 이제 요인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나이라든지 옛날에 뇌졸중이 있었던 거, 그다음에 가족력 이 세 가지는 지금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고 네. 당뇨라든지 혈압, 흡연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은 지금으로서도 본인이 잘만 하면 조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술 먹으면서 네. 담배를 피우고 예, 예.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죠? 다행히 금지가 됐죠. 예, 금지됐지만은 네. 그걸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술하고 담배를 같이 했는 경우에는 뇌졸중 위험이 20배 증가한다는 그런 20배 보고가 나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훨씬 더 뇌졸중이 많은 걸로 나타나는데 이런 거 말고도 뭐 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 걸까요? 매년 4,500만 명 정도가 네. 뇌졸중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망을 네. 합니다. 그런데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인구에 해당되는 사람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시는 걸로 매년? 예, 매년 이야, 예, 예. 때가 있죠. 통계청이 2013년 한국인의 사망 원인 조사를 보면은 한 해 동안에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람은 인구 10만 명당 한 5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남녀를 비교하면은 남자는 47명 정도고 여자는 52명 정도로 여자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여자가 더 높게 나온 이유는 네. 뭐 뇌졸중이 뭐 여자한테 뭐 심하게 온다 그게 아니고 예. 네. 뇌졸중으로 이제 걸리는 남자 여자 나이를 비교를 해보면은 네. 남자가 한 60세 정도, 예. 여자가 한 65세 정도에서 이제 뇌졸중이 잘 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면 암만 해도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장기 기관인 심장이라든지 허파, 콩팥 이런 네.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하. 합병증이 많이 발생해지가지고 예, 예. 네. 이제 사망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 중에 여성이 남성보다 이 뇌졸중이 오는 연령대가 한 5년 정도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연령 차이는 왜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여성들은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호르몬 중에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콜레스테롤 조절을 하는 작용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성들도 이제 폐경기가 지나고 나면은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아주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증가돼 가지고 심혈관 그 질병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폐경기 지나고 난 뒤부터는 뇌졸중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뇌졸중에 대한 상식이 조금 깨지는 것 같은데요. 연세 좀 지긋하신 어머님들도 이 뇌졸중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뇌졸중에 걸리신 실제 사례자를 화면으로 한번 모셔봤어요. 화면 만나보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아니 이거 하나 천천히. 부산의 한 병원을 찾은 김혜권 씨. 그는 얼마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급히 수술을 받았다. 오늘은 수술 이후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뇌경색이 있으면서 혈관도 많이 이제 그동안에 안 좋아져가지고 혈관이 이제 가늘어져가지고 혈관 필류 분포가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뇌경색이 올 수 있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술, 담배를 전혀 하시면 안 되는데 또 조금 하시네요. 고령의 나이에 음주와 흡연을 즐겼던 김기태 어르신. 평소 건강한 편은 아니었지만 갑자기 찾아온 뇌경색에 그도 당황스럽기만 했는데 김기태 어르신을 뇌경색으로 몰고 간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흡연에 있었다. 담배 속에 있는 타르와 니코틴은 혈액 자체를 응고시키거나 혈관 벽을 손상시켜 혈관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 술, 담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면 술을 좀 지나치 많이 먹어도 뭐 있죠. 혼자 차에 들어가는 길아. 차에 들어가 뭐 어디 빼고 이런 건데 누 자다가 낮에 아이고 밤이다 누 자다가 아침에 일찍 좀 일났는데 또 어찌 하는 게야. 정신이 모르겠대요. 정신 모르겠대요. 아 일어났다 갔다면 엎어지겠다 싶어서 내가 막 가구리를 잡고 혼자 사서 이래가지고 한 몇 바지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변보러 일어나가지고 소변 보고 그랬다 다고 가서 누웠다고요. 거의 두분이나 돼요. 두 분. 쓰러지, 이건 내 아이는 쓰러지겠다고 사실은. 이제 갈 테니까 술, 담배 하면 안 됩니다. 담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담배는. 사진도 해주시죠. 왠지 겁니까? 아내 덕분에 119를 타고 병원을 찾게 된 김기태 어르신. 앞으로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끊을 겁니까? 예, 끊지요. 진짜로 끊을 거예요? 끊어야 돼. 예. 현재 병실에 입원 중인 박영숙 씨. 그녀는 얼마 전 밭에서 고추를 따다가 갑자기 쓰러져 급히 병원을 찾게 된 케이스다. 이래로 오기 힘든다 이가 전부 다. 야, 진짜로 이렇게 쓰러질 줄 몰랐어요 우리는. 누가 알았겠나? 진짜로 몰랐지. 밭에 나갈 때도 이렇게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 갑자기 뭐 어떻게 하다가 쓰러졌다는 아니 갑자기 밭에서도 옷 입고 나갔는데 갑자기 팍 쓰러졌다니까 들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다니까 그래. 그질로 갑자기 쓰러져 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질로 눕히나기는 막 그질로 가쁘다 가는데 그질로 죽은 거 한 가지인 기라.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로 실려온 박영숙 씨. 평소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그녀의 병명은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키는 뇌동맥류. 자기도 모르는 사이 뇌혈관에 이상이 있었다고 생각하니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는 박영숙 씨. 이웃이 발견한 덕에 비교적 빠른 시간에 병원을 찾아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그전에는 뭐 혈압 이런 건 없었나?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딱 오네. 조금만 더 하면은 얼마나 놀라나더니 그전에는 쓰러지고 그런 거 없었어. 일절 없었는데요. 딱 요래 쓰러지쁘대. 뇌동맥류는 평소 전조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눈치채기가 쉽지 않은데 재빠른 대처가 더욱더 중요한 상황이다. 병원의 운동치료실, 박무은 씨가 재활훈련을 받고 있다. 한눈에 봐도 혼자서는 중심을 잡기 힘들어 보이는데 그는 뇌경색으로 입원 중 뇌동맥류가 발견돼 수술한 케이스다. 수술을 했음에도 운동신경이 남들보다 훨씬 어설픈 박무은 씨. 운전 중에 갑자기 왼쪽이 힘이 없어졌어요. 왼쪽 손이. 그래가지고 뭐 저 생각인데 혀가 확 말리 들어가요. 평소 택시 운전을 하는 박무은 씨는 운행 중 몸 한쪽에 힘이 빠지자 스스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직접 병원을 찾았는데 당시 그는 뇌혈관벽이 혈류로 인한 압력을 받으면서 풍선처럼 부푼 뇌동맥류였다. 만약 병원을 찾지 않았다면 위험천만했던 상황. 만약에 그때 그 시간에 병원을 안 찾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간에 병원에 안 왔으면 저는 이 자축 수죽을 못 쓰든가 사망을 했든가
예, 그런 게 있었겠지. 그때는 뭐 참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빼야 더지. 한번 땡겨 올려드립니다. 자, 천천히 땡겨 올려드립니다. 같이 올라가 볼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했던 당시 상황. 자, 다시 올라갑니다. 뇌졸중은 이처럼 평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오기에 평소 관리와 예방에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다. 네, 자칫하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심각한 후유장애를 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뇌졸중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시간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건요. 예. 지금 화면에서 만나뵌 이 사례자분들은 본인이 이 전조 증상을 느껴서 응급실에 찾아가기도 하셨고 그렇죠. 주위 분들이 좀 많이 빨리 발견을 해 주셨어요. 예. 이 정도면 예후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게 봐야죠. 지금 그 사례자 두 분이 다 뇌동맥류가 있으셨는데요. 저는 이게 저한테는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병 중에 하나가 뇌동맥류입니다. 뇌동맥류는 뇌 속에 이렇게 불발탄이 하나가 이렇게 꽂혀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증상도 아무것도 없고 네.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그럼 병입니다. 원래 갖고 태어난 거예요? 예, 갖고 그래서 이게 그 인구 100명당 한 2~3명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냥 운 좋은 절반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거고요. 나머지 절반은 터지는 겁니다. 그럼 터지는 분들 중에 절반은 사망을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택시 기사 나오신 분은 네. 정말 운 좋게 발견을 하신 거죠. 예, 그분은 이제 운전 중에 네. 한쪽이 마비가 와서 저희 병원 바로 찾아왔습니다. 택시 몰고. 네. 찾아와서 검사를 해보니 뇌경색이 약간 있었습니다. 예. 아주 심하지는 않았는데 네. 저희들 이제 뇌경색 있고 이러면은 혹시 이제 혈관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있을까 싶어서 혈관 네. 검사를 같이 합니다. 네. MRA라든지 CT 혈관 촬영을 같이 네. 하는데 거기서 우연히 뇌동맥류가 발견된 겁니다. 야. 그래서 이제 급성기에 예. 뇌경색 치료를 다 마치고 예. 환자분한테 설명을 했더니 예. 환자가 수술하고 나가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폭탄 제거를 다 하고 예. 나가신 분인데 예. 지금은 이제 마비라든지 이런 것도 재활 치료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예. 다시 또 운전도 하시고 예.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제를요. 뇌졸중 골든타임을 잡아라로 잡았습니다. 그만큼 네.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 이 시간이 중요한 의미는 전조 증상을 잘 알아차려야 또 이 그렇죠.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전조 증상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탁 나타났을 때 빨리 이제 조치를 해야 되니까 네. 미국에서 미국 뇌졸중학회에서 패스트 캠페인이라는 걸 합니다. 패스트요? 빨리, 네. 빨리라고 하는 패스트, FAST. 첫 자를 따서 제가 그 전조 증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보세요. 네. 패스트의 첫 자 F는 얼굴입니다. 페이스. 얼굴이 좌우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뇌졸중이 오시면 보통은 한쪽이 이렇게 처집니다. 입도 처지고 눈도 좀 처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육안으로도 구별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어쨌든 좌우가 다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침도 약간 흘릴 수 있고요. 네. 예. 아 해보라고 하면 잘 안 됩니다. 한쪽이 잘 안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F는 페이스가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A는 arm입니다. arm, 팔. 예. 네. 양쪽을 다 한번 들어보라고 하시면 네. 한쪽이 처집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네. 또는 이렇게 가방 같은 거 들고 가시다가 네. 가방을 툭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두 쪽이 다 처지지는 않는 거예요? 한쪽만요. 한쪽만요? 예, 거의 한쪽이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arm, 팔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S입니다. S. 스피치, 말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얼굴 근육이 제대로 안 쓰여지니까 말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지금 내가 이상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몸이 이상해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발음이 셉니다. 내가 몸이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스피치 증상 보시고 네.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나면 T, 마지막 T, 타임,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 되는 겁니다. 꼭 연락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디로요? 119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큰아들한테 연락하실 필요 없습니다. 큰딸한테 연락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면 골든타임 놓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119로 바로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패스트 캠페인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F가 페이스입니다. 페이스, 얼굴의 예. 균형이 맞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A가 arm, 팔입니다. 팔. 이 팔의 균형 상태를 또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S는 스피치. 말이 어눌하지 않은지 이 부분은 주위 분들에서 좀 빨리 눈치를 채 그렇죠.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T, 타임입니다. 119에 빨리 전화를 하셔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 또 뇌졸중 전조 증상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선생님?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네. 뇌졸중의 증상을 이제 알려면은 뇌신경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뇌신경계가 너무 복잡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예. 네. 전기불과 같습니다. 예. 우리 머리 뇌가 뚜껑집이라면은 네.
밑에 팔다리는 전기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뚜꾸미집이 망가지면은 네. 전기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뇌졸중이 오더라도 이제 온 방향에 따라서 네. 후유증이라든지 예후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겠네요. 왼쪽에 오면은 오른쪽으로 마비가 오고 예. 그렇죠. 오른쪽으로 그 뇌졸중이 오면은 예. 왼쪽으로 마비가 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우리 몸에서 왼쪽이 어느 센터가 있거든요. 예, 어느 예. 센터가 네, 왼쪽에 네. 있습니다. 그 왼쪽에 중풍이 오면은 네. 뇌졸중이 오면은 오른쪽 마비가 오면서 말도 말도 잘 어눌해지죠. 못하게 되는. 그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뇌졸중이 오면은 왼쪽 마비가 오면서 말은 괜찮고 왼쪽은 또 잘 안 쓰는 팔이기 때문에 큰 조금 이렇게, 낫겠군요, 그래도. 큰 네. 타격은 없거든요. 예, 예. 그런 그게 있고 네. 뇌졸중 증상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말이 어눌해지고 갑자기 눈이 침침해진다든지 균형을 네. 잡기 힘들고 예.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든지 머리 심하게 아픈 이거는 자기가 평생 이때까지 예. 통증을 못 느낄 정도로 막 벼락 맞은 것처럼 이렇게 예, 예. 표현을 하시거든요. 처음 오는 예. 두통. 예. 예, 처음 온 두통. 네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또 토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의식을 잃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자기는 분명히 바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예. 한쪽으로 비틀비틀 걸어갔다든지 방향이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뇌졸중을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오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증상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통되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증상이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갑자기. 뇌졸중. 예, 예. 그래서 이제 뇌졸중이라는 글자에도 있다시피 가운데 네. 졸지 온다는 졸지. 졸자거든요. 아. 졸자거든요. 예. 갑자기 오는 경우에 뇌졸중이고 예. 예를 들어서 그런 증상, 이런 증상이 서서히 오게 되면은 네. 앞서 말씀드린 뭐 뇌 농양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뇌 종양 이런 걸 생각할 수 예.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요. 여러분 들으셨죠? 가장 중요한 것 갑작입니다. 갑자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몸에 좀 이상이 있다 싶으신 분들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본인이 그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전조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주위 분들이 좀 바로바로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그 뇌졸중 발생 빈도 말씀을 하실 때 네. 고혈압 있으면 4배 내지 5배 정도 더 생길 수 있고 네. 당뇨가 있으면 2배 정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위험 인자가 전혀 없고 뇌졸중에 걸린 가족력도 없고 나이도 젊고 나는 당뇨 고혈압 아무것도 없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제 그런 요인이 없이 오신 분들 중에서는 우리 검사를 해보면은 예. 혈관에 기형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형. 내 혈관의 기형, 예, 예. 정상적인 혈관이 아니고 예. 네. 비정상적인 혈관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모야모야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모야모야 병은 이전에 일본에 있던 스즈키라는 분이 이제 발견을 했는데 네네. 혈관 검사를 하니까 우리 몸에서 정상으로서는 정상인들은 큰 혈관이 4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앞뒤로 네. 4개 올라가고 예. 이제 분포를 다 이렇게 하는 건데 네. 큰 혈관이 없고 선천적으로 네. 네. 이제 그 아기가 이제 태아에서 살기 위해서는 모세혈관이 막 지가 자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혈관이 담배 연기처럼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생겼다 모락모락 생겼거든요. 네. 그 모락모락 생긴 그게 이제 일본 말로 모야모야입니다. 모야. 담배 연기, 아지랑이 이 말이 모야모야거든요. 그래서 네. 수도물로 생각하면은 네. 큰 수도관이 올라가야지 고지대까지 착착 잘 올라갈 그렇죠. 건데 네. 작은 혈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저 고지대까지 못 물을 가는 못 올라가죠. 거죠. 예. 못 올라가고 또 고지대까지 올리려고 하니까 예. 압력이 힘이 들겠죠. 힘이 들어가지고 예. 밑에서 터지쁘죠. 아하. 그 위에는 위에대로 수돗물을 못 받고. 먹고 네. 밑에대로 터지고. 잘못하면 압력을 올리니까 터지고 예. 그래서 생기는 게 이제 모야 이제 병이 이제 질환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아. 우리 여기 밖에 이렇게 만져보면 바닥바닥 뛰는 혈관이 있습니다. 예. 그 두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그거를 안으로 밀어여가지고 우회도로를 만들어줘가지고 네. 이제 안정화시켜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동정맥 기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혈관 분포가 심장에서 큰 혈관, 큰 대동맥이 나와가지고 소동맥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거쳐서 혈관이 뺑 돌는데 네. 선천적으로 모세혈관이 없이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동맥에서 정맥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모세혈관이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있는 데는 혈류를 공급을 잘 못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게 이제 간질 발생해서 온다든지 네. 또 출혈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설명해 주신 뭐 모야모야 병이나 동정맥 기형 같은 거는 이미 타고나는 병이니까 이건 네. 뭐 나이에 관계없고 뭐 위험 인자 뭐 당뇨, 고혈압, 담배랑 전혀 관계없는 그런 병들인 겁니다.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한테 이렇게 가끔 전화나 혹은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십니다. 내가 뇌졸중이 한번 온 것 같아. 한 번씩 이렇게 발음도 어눌해지고 침도 한 번씩 흐르고 가방도 한 번씩 놓치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너 좋아졌다? 그러면 난 이제 괜찮아진 거야? 그냥 이렇게 지켜보면 돼?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 원장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증상이 몇 시간 내지는 예. 며칠 네. 이내에 바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 저도 많이 경험을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은 저는 체질이야. 우리 집안은 뇌졸중 없어. 네. 네. 그러신 분이 있는데 우리 의학적으로는 그게 이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 해서 진단명이 있습니다. 예. 네. 영어로는 TIA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첫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신경 증상이 완전 회복되는 경우입니다. 예. 그것도 크게 보면 뇌졸중 그렇죠. 범위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TIA 이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의 중요성은 네. 이래 있다가 첫 몇 시간 내지 며칠 이내에 네. 다시 또 뇌경색 뇌졸중이 옵니다. 아하. 예, 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한 달 이내에 반수 정도에서 또 다시 뇌졸중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길게 이렇게 우리가 이게 체크를 해보면은 5년 이내에 35%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꼴로 다시 뇌졸중이 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우리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자세히 인터뷰를 해보면은 그 몇 년 전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지나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반 정도, 40에서 50% 정도가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뇌졸중이 빨간불이라 하면은 이런 네. 게 왔을 때는 과신하지 마시고 네. 노란불이라 생각하고 와서 오셔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 혈관 기형도 체크를 하기 위해서 혈관 검사를 한다든지 MRI, CT, 안지오라 혈관 촬영을 해가지고 질환 여부를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모든 질병에 있어서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 골든타임이 이제 뇌졸중에서 이제 이런 풀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 네. 엄밀하게 말하면은 골든타임은 뇌졸중 중에서 뇌경색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뇌경색이 있을 때 3시간 이내에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해야지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네. 치료를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시간 지나서 이제 오게 되면은 네. 실전을 용의제를 써가지고 뚫어줘도 예. 효과도 없고 아하. 또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혈관이 예. 터져가지고 예. 뇌출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3시간 이내에 이제 하는 게 중요한데 네. 여기서 3시간이라는 거는 뇌졸중이 발생하고 네. 병원에 도착하는 이 3시간이 아니고 예. 뇌졸중이 발생해가지고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는 시간까지가 3시간이거든요. 도일 찍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 접수를 하고 예. 그다음에 오면 간단하게 응급실에서 혈압 것도 체크를 하고 네. 그다음에 담당 선생님 와서 체크를 하고 예. CT 찍고 MRI 찍고 다 해가지고 네. 확인하고 난 뒤에 우리가 처방에 들어가거든요. 아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에 예. 네. 오셔야지 가능한 것이고 예. 그렇군요. 그 유럽의학회에서는 네. 현실적으로 거기는 또 교통이 불편하기 힘들 것 때문에 같아요, 힘드니까 경우는. 네. 4시간 반이라는 마지노선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아. 질병관리본부에서 2012년도에 네. 대학병원에 뇌경색으로 오신 분들을 다 체크를 해보니까는 네. 발생하고 난 뒤 3시간 24분 만에 왔습니다. 평균치가 그 평균치가. 아. 네. 예. 참고로 심근경색은 좀 예. 빨리 와가지고 예. 2시간 20분 만에 오시는데 아. 예, 그런 경우가 이제 있고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이 발생됐을 때 의심스러울 때는 또 뭐 대부분의 경우가 뭐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네. 삼촌한테 뭐 연락해가지고 안 어떡할까 되는데. 어디로 갈까 예, 예, 이래갖고 예. 시간을 놓치가지고 예. 오시면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후유증이 또 아유, 많이 참. 남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를 통해서 네. 빨리 오실 수 있도록 빨리 오시도록. 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요. 이런 상황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어쨌든 뇌졸중이 발생을 했다 하면 네. 그럼 여기서부터 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뇌졸중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뇌경색은 막힌 걸 뚫어주고 네. 그것도 빨리. 네. 그다음에 뇌출혈인 경우에는 피가 터진 거를 제거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또 예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방하려면은 뇌경색인 경우에는 혈전 그 용해제를 쓰고 난 뒤에 예. 항혈전제를 또 써야 되고. 그다음에 저 고혈압인 경우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조절해 가지고 또 다시 피가 안 터지게 뇌출혈인 경우에 막아줘야 되는 것이고. 네. 네. 그 합병증이라든지 그런 걸 예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활 치료를 하는 거지 목적이죠. 네. 네. 목적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네. 좀 전에 말했다시피 예. 시간인데 늦게 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싶어도 네. 하지를 못합니다. 예. 이미 뇌 조직이 다 손상됐거든요. 그렇죠. 네. 한번 손상된 건 재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위험한데 왜 무조건 빨리 와야 되는지 자꾸 이야기하면은 네. 왜 빨리 와야 되느냐? 예.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건데 예. 예를 들어서 뇌경색이 온 경우에는 3시간 이내에 혈전 용해제를 써가지고 뚫어줘야지 다시 피가 다시 그렇죠. 가가지고 네네. 이제 회복이 되는 거고 네. 뇌출혈인 경우에는 피가 터지고 난 뒤에
또 제출을 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출을 되면서 또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또 네,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통계를 보니까 내출을 역시도 24시간 이내에 또 잘 터져요. 제출혈이.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치료를 해주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제 피가 터지는 경우에 네. 무조건 그 뼈를 크게 열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이제 피부가 열됐으면은 볼펜 같은 작은 걸 밀어여서 네. 뽑아내는 수술도 하기 때문에 수술 자체의 두려움도 많이 없고 예. 그 동맥류인 경우에는 또 이제 왜 빨리 오셔야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 터졌을 때 네. 1차 파일을 하는데 네. 뇌동맥 터졌을 때 1차 파일 됐을 때의 평균 사망률이 35%인데 네. 두 번째 또 터지면은 85%로 올라갑니다. 어휴.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들 입장에서는 네. 안 터지면 제일 좋지만은 터지는 경우에는 다시 더 터져가지고 사망률을 낮추고 네. 안 터지게 낮추고 그다음에 후유증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뭐 뇌동맥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크립을 해준다든지 예. 막아갖고 예. 약한데 피가 안 가게 안 그러면은 이제 그 코일을 이어가지고 피가 안 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어쨌든 빨리 오셔야지 이 예. 모든 걸 해결이 되는데 늦게 예. 오시면은 어쩔 수 없죠. 그렇군요. 예.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이 갑자기 뇌졸중 증상이 보입니다. 패스트 증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119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119에서 한 5분 내지 10분 있다가 오겠죠.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러게요. 예. 그게 정말 중요할 것 뭘 같아요. 해야 할까요, 교수님? 우리 뇌에서는 제일 중요한 산소입니다. 예. 산소이기 때문에 산소가 잘 가려면 숨을 잘 쉬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기도 확보, 한자로 네. 기도 확보인데 예. 이제 숨구멍을 열어주는 거죠.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있으면은 넥타이를 풀어준다든지 네. 옷을 느슨하게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쓰러지다 해가지고 어떤 할머니 같은 분들은 베개를 머리 뒤에 이렇게 고아주고 네.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데 그거는 기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평한 곳에 누워 있을 아니죠. 수 있게요? 베개를 네. 어깨 밑에 고아가지고 네. 고개를 이렇게 제끼지면 기도가 열리도록 네. 그걸 도와주고 토물이 네. 있으면은 토한 물이 있으면은 닦아주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 기도를 확보하면서 빨리 119하고 네. 연락해서 오시는 게 중요하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중풍을 해가지고 네. 뭐 특정한 우황청심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그런 약을 상비로 갖고 있다가 예. 억지로 먹이거든요. 먹고 오시는 분 많죠. 예. 예. 그 억지로 먹이면은 그게 삼키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기도로 들어가가지고 진짜 위험한데. 기도가 막혀서 그러니까요. 오는 경우도 네. 많고 실제로 제가 환자들 보면 뇌졸중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옆에 가서 신경학적 검사라는데 체크를 해보면은 우황청심한 냄새가 3명 중에 2명은 나요. 이미요. 예, 그게 참 안타깝죠 그런 건. 네. 예. 그래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 뇌졸중은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하면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직한 병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나요? 뇌졸중의 해법은 정말 이제 간단합니다. 네. 뇌졸중을 일으킬 만한 요인을 다 없애주는 예. 그러니까 이제 담배 안 피우고 예. 네. 있습니다만은 혈압,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를 예방하고 저염, 저열량, 저지방 식사를 하시면서 금전 절주를 하면 되는데 네. 뇌졸중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염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염분. 염분이요. 예. 네. 그 염분이 이제 많은 지방에서 뇌졸중이 많이 발생했다는 논문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염분 섭취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상도 40대 남자들이 저입니다, 저. 젓갈 예. 이런 거 많이 먹여가지고 또 그 국물 잘생긴. 음식 좋아하셔서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저번에 한번 텔레비 보니까 네. 일본 사람들은 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숟가락에 구멍난 숟가락이 불편하게 팔린다던데. 이야. 아, 그래요? 그렇게 떠보면은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독하다. 예. 안 먹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이 자꾸 이제 이런 건강 그 프로에서 얘기를 하니까 콜레스테롤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하시죠. 네. 콜레스테롤 물론 많아지면은 혈관이 막히고 이런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네. 콜레스테롤 너무 떨어지면은 오히려 혈관벽이 약해져 가지고 잘 터집니다. 네. 탄력을 잃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적당히. 예. 언제나 적당히를 강조하는데 이 적당히가 참 쉽지 않은 게 그런 것 문제인 같습니다. 것 같아요. 예. 아, 지금까지 뇌졸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뇌졸중이라는 거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겨가지고 생기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네.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이때까지 같이 얘기했던 대로 위험 인자를 없애고 하는 네. 예방이 제일 좋고 예. 만약의 경우에 걸렸다 하더라도 시간 지체를 하시지 마시고 네. 빨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혹시 뇌졸중 오신 분들은 네. 또 이제 내가 왜 이랬나, 네. 내만 왜 이랬나 이런 비관하시지 말고 네. 예, 그 안에서도 삶의 질을 높인 거를 뭐 찾아가지고 예. 즐겁게 생활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의 중요성을 좀 강조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조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셔서 조치를 받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고의 골든타임은 바로 예방입니다. 예방하는 방법 미리 말씀드렸죠. 적절한 습관 유지하시면서 40대가 넘으면 우리 뇌 건강을 한번 체크해보는 건강검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뇌졸중에 대해 알아봤고요. 충내병원 안철병원장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